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매끼 먹는 식사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못 섭취하였다가 혈당의 수치가 오를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혹여나 나에게 맞는 음식일지라도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혈당 관리를 잘해야만 높은 혈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평균 10명 중 4명은 당뇨 전 단계의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만큼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떨어져 오는 대사성 질환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이상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을 특징으로 인한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 관리가 일반인보다 좀 더 세심히 체크해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혈당을 유지하면서 당뇨병에 유익한 음식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이 높지 않은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올바른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당뇨에 좋은 음식을 줄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혹은 가까운 지인 중에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저열량 저지방 식재료로 식이섬유가 많아서 조금만 섭취해도 포만감이 쉽게 오기 때문에 건강식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혈관 질환 예방과 성인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12의 성분 중 하나인 코발트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밖에 발암물질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며 노화 방지, 치매 예방, 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단호박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붓는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인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은 지수, 55에서 69 정도는 중간, 70 이상은 높은 지수에 해당합니다. 단호박은 GI 수치는 100g 기준 65 정도이며 백미쌀밥은 92, 고구마는 50에서 90 사이, 감자 90 정도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중간 지수에 속합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인 GI 수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부하 지수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혈당 부하 지수란 혈당 지수의 1의 섭취 분량에 함유된 탄수화물 양을 반영한 값입니다. 음식을 먹을 시 1의 섭취 분량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섭취량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독이 되는 법이니 내 몸에 맞게 혈당이 경계선에 넘지 않게 조금씩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각종 비타민, 루테인 등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도 뛰어나고 피로회복, 면역력 향상, 항산화 작용, 눈 건강에 효과가 좋습니다. 맛도 풍부해서 다이어트나 간식으로 먹기에 적합하지만 혈당 GI 지수가 생고구마일 경우 50, 찐 고구마 70 정도이며 구운 고구마는 90 이상의 높은 혈당 지수가 있으니 당뇨 환자나 당뇨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섭취하고자 한다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는 다당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 같은 식품류는 몸속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리므로 흡수가 천천히 되고 과식을 막아주어 체내의 에너지원, 이 포도당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고구마 성분 중 얄라핀과 비타민 B1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장 기능을 활성화해 대장암 예방, 변비 및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마이드 물질이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 유익한 균을 번식시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중 대표적인 단백질로 구성이 된 음식이며 100g당 15에서 20g 내로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몸무게당 0.8g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하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0에서 1.5g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라면 하루 40g 단백질 섭취, 주 3회 이상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50g에서 75g 사이 섭취해주면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어 근육을 만들거나 다이어트 시에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며 미네랄과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어 백내장, 피부질환 및 건강한 적혈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흡수와 뼈 강화, 그리고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질환에 효과적인 닭가슴살은 오메가3와 리놀레산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 내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아주대학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한국 영양학회 학술지인 영양과 건강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틴을 함유한 디펩타이드가 풍부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닭가슴살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대신 동물성 단백질인 만큼 야채, 채소와 함께 섭취해 준다면 닭가슴살의 더 나은 효능으로 올바른 섭취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으로서 혈관 건강을 지켜 뇌졸중, 심부전,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인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고단백, 이런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탄수화물의 함량도 적을 뿐더러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어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는 단백질 21%, 지방 8.4%이며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 B2, B6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어의 지방에는 동맥경화나 혈전을 예방하는 EPA와 뇌의 활동을 좋게 하는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염분과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들어있고 지방 함량이 꽤 많은 편이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설사, 구토, 복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과식은 금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최고의 항산화 식품이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장수식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호흡을 통해 체내에 생성되어 노화, 암 등을 유발하는 잔류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안토시아닌 성분은 체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먹은 후 우리 몸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내 염증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블루베리의 성분은 이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 GI 수치가 53 정도로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과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하루 130g에서 150g, 약 20알 내외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 다량의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많이 들어있고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뉴트리언츠에 실린 리뷰에 따르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 화합물인 폴레페놀이 풍부하여 당뇨병 예방, 그리고 이런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딸기, 사과, 체리, 아보카도, 배 등 다른 과일들도 당뇨병에 좋은 과일로 권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거의 대부분 과당이기 때문에
과일, 꿀 등과 같이 단맛이 많은 과당들은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게 먹는 것이 좋으며, 과일을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보다는 과일의 천연 과당도 결국 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며 철분이나 칼슘도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노화 예방으로 강력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량의 아몬드 섭취가 젊은 층의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증가한 반면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아몬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30g, 한 줌 정도의 약 23알 정도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하루 비타민 E와 식이섬유 4g, 식물성 단백질 6g 등 11가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천연 자연식품 중 가장 많은 양의 알파 토코페롤 형태의 비타민 E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보조식품이나 성분 강화식품 등 함유된 비타민 E보다 2배의 항산화, 항노화 효능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렇듯 매일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겨 먹는 것으로도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당뇨병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식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가능한 한 식사 시 폭식하지 않도록 정해진 식사 시간에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식사는 신선한 채소를 먼저 먹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같이 곁들여 먹어주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고 표현할 정도이니 앞서서 설명드렸던 닭가슴살이나 더해서 계란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은 기름에 튀긴 계란 프라이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보통 계란 한 개에 단백질 함량이 7g 정도이고 흰자에 약 4g, 노른자에 약 3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하루 1개 혹은 2개 정도 드시면 좋고, 혹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함량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계란 노른자는 1개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계란은 위에서 머무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주기에 가성비 높은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식사의 속도 역시 혈당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식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고려하면서 천천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하여 가장 산화가 많이 될 때는 과식을 할 시 산화가 가장 빨리 노화가 되는 지름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뇨병이 완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증가하면 혈당의 수치도 낮아집니다. 이는 제가 직접 운동을 함께 해드린 모 내과 원장님과 치과 원장님께서 직접 체험을 통해 당뇨병 및 고혈압을 개선해서 약도 줄이시고 안 드실 정도로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었고, 원장님들도 말씀하시길 근육량이 올라가거나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을 근육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에서 당을 많이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해줘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그리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몸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습관이 들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